반갑습니다. 김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 하나를 받았는데요. 이제 좀 사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셀러 분들을 위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어도 같은 사연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신이 형. 곧 있으면 수능을 치는 고3입니다. 형 유튜브 보면서 저도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싶어졌어요. 수능 끝나고 올해 말까지 알바하면서 준비 좀 하고 1월에 사업자 내서 쿠팡 먼저 시작해볼까 해요. 목표는 월 300 정도? 대학 개강 전까지 해보고 3월부터는 대학 다니면서 병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등록금이랑 용돈 좀 벌어보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연이네요. 시드를 모으고 그 시드로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매출이 원대하진 않지만 300 이렇게 목표 매출도 내서 내 등록금도 내고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자립심을 찾아난 과정이잖아요.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그럼 이제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실 땐 19.9살이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실 때도 한 19.98살 정도가 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 각오를 하시고 지금 당장 쿠팡 물류센터로 뛰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상하차, 노가다를 여실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년생 입장에 초년생도 아니죠. 그냥 아직 변태하지 않은 그냥 애벌레 같은 그 나이에 노가다? 쿠팡이요? 아니 저는 조금 꿀알바? 약간 카페 알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 사람 얼굴도 보고 19.9살의 남성은 절대 용모가 단정하거나 되게 특이점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선택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이대에 용모가 단정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메울 거고요. 확률적으로 그냥 확률 분포상 우리는 여기서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해서 처음부터 빠릿하게 쿠팡 물류센터나 달려가셔가지고 하루 일당 10에서 15만원 받으시고 그래도 그냥 염려 드릴 점이 있다면 물건을 들더라도 허리로 들지 말고 허벅지로 드셔야 돼요. 허리는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하면 현금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벌리실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사업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여기서 전 노가다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이제 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좀 이제 카페 알바 좀 이제 뭐 키즈 카페 뭐 이런 지금 게임방 알바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내가 용모가 단정하다 경쟁력이 있다면 사실 해도 괜찮은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씨드를 모으고 그 뒤에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가다는 보통 이제 20대 남성 그냥 19.9살의 남성이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 오세요. 어차피 내일 칠 거 아니까 하면서 그냥 불러버려요. 근데 카페를 간다. 그렇게는 이력서를 내게 되잖아요. 알바 천국으로 막 이제 보고 누르게 될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사업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력서를 쓰고 차별점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3들이 지금 주르르르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많은 지원서 이력서들 사이에서 그 갓난애기 19.9살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20살, 21살, 그리고 23살, 24살의 그 용모가 단정하고 이미 약간의 사회적 그 지식을 조금 더 체득을 한 그 나이대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꾸밀지도 조금씩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시기에 이력서까지 제출해서 알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업주들한테 자기 자신을 셀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파는 게 사업이 아니고 셀링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가치를 파는 것도 셀링이고 사업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드를 모은 시점부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그 결심을 할 때부터 나는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노가다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전 노가다도 결국엔 그 20대 19.9살의 건장한 남성의 체력을 포트폴리오로 들이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 와중에도 두 가지 선택지 중 사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건 쿠팡 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확률적으로 정규 분포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경쟁력이 있는 선택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예비 대표님이니까 예대님이라고 좀 이제 불러볼게요. 우리 예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실 2달에 뭐 알바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제 할 텐데 결국엔 시드가 어떻게든 뭘 하든 300에서 400 정도 이제 모이게 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내가 도전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얕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300만 원에 400만 원의 그 자금이 있다면요. 소중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소리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내가 지금 그 나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50년이 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용돈기 입장을 쓸 때요. 용돈기 입장을 안 쓰고 부모님한테 돈 매번 받고 그냥
결제하고 문방구 가가지고 3천, 5천, 만원짜리 장난감 사고 그런 친구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그 소비가 이어집니다. 근데 어릴 때 되게 착실하게 용돈기 입장을 쓰고 내가 제한된 용돈 내에서 어떻게 용돈을 지출할지 그런 것들을 설계를 했다면요, 이런 습관들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그 자양분이 돼가지고 나중에 20살 때 나의 소비 습관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그 소비 습관이 변화는 할 수 있어요. 내 10대 때 가지고 있는 만 원이 내가 20대 때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랑 어떻게 보면 가치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랑 가치가 비슷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한 8, 9살 때 만 원이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20대 입장에서도 100만 원은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커서 그걸 써봐야만 아냐는 거예요. 똑같이 8살의 나에게도 그 만 원을 가용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만 원이 나한테는 100만 원 같이 느껴졌을 텐데, 이거를 지금 이제 내가 1년 동안 써야 된다니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00에서 400만 원을 벌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이제 써야 된다니 어떻게 쓸까? 3, 400을 그냥 매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알아봐야지,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을까? 하면서 공부도 해봐야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보를 좀 더 찾아볼까? 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엔 중간에 되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느리게 하지도 말라. 어쨌거나 그 내 손에 쥐어진 그 300만 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10년 뒤에 1억 원을 내가 사용을 할 때도 그 습관이 그대로 전도가 돼서 우리가 커서도 현명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게 그냥 지금 3, 400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이 300이 증발하면 엄청 절망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전 재산이니까 사실 10년 뒤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손에 1억 원, 2억 원, 3억 원이 있으면 증발하면 미쳐버리잖아요. 30대 땐 문제는 이때의 돈은요, 뒤가 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뒤가 보통 없어요. 그래서 이 300과 400만 원 정도의 이 시드라는 것들을 모았을 때 난 이거 그냥 따발총으로 쏴버릴 거야. 야, 200만 원 그냥 주식으로 넣어버리자. 야, 이제 구글? 야, 내리고 있는 그냥 사버려. 야, 부동산 조각 투자? 와, 좋아. 이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정말 소중하게 내가 지출하는 것들이 근거가 있는지, 내가 정말 배우고 지출을 하고 있는지, 헛바람에 뭔가 그냥 서두르면서 지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민해도 돼요. 20살은 19.9살은 예민해도 돼요. 26살, 27살 정도가 지나면요, 조금 조급해지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조급해지고요, 그냥 어떤 형태로는 조급해져요. 그때부터 시간이란 것들이 나를 좀 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9.9살은요 예민해도 되고 더 느리게 공부해도 되고요, 더 꼼꼼하게 공부해도 돼요. 나이 들면요, 느리게 공부하면요 뒤처진다라고 말해요. 19.9살은요 느리게 공부하면요 네 맘대로 해라고 말해요. 전 근데 이 기분이란 건 진짜 19.9살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꼭 이 나이 시기에 그 결심을 하셨다면 응원을 떠나서 그냥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절대 그때 사업을 한다라고 주변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뭔 사업이냐, 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커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참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예대님께서 부모님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내가 2달 동안 완전 그냥 고생하고 상하차를 하든 알바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직접 번 돈으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임은 저도 앞으로의 나의 삶날에 타격이 없는 책임들이에요. 그게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뭐 쇼핑몰로 뭐 이거 지금 이제 사입을 해라, 브랜딩 해라, 옷을 팔아라, 요새 뭐 전자제품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우선 그냥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고,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자동적으로 추천이 파바바바박 뜰 거고, 매력적인 선택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절대 배움을 아끼지 마시고 돌다리 두들겨 건너셔도 되고요. 남들 10년 뒤에 이제 30살 이상의 그런 어른들이 돌다리를 2, 3번 두들길 때 나는 12번 건드리고 조금 길을 돌아가도 됩니다. 길을 돌아가시면서 경치도 좀 보시고요. 돌아가면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 난 지금 조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예대님은 조급하게 공부하세요. 학습을 끊임없이 하시고요. 절대 차분함을 놓지 마시고 원하는 것들 사업하시면서 그냥 원하는 성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등록금까지 본인이 직접 내신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죠. 근데 사업으로 등록금 내면 그것대로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격차 김머신으로서 쇼핑몰을 가르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사입하고 제조하고 그리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대님께서 좀 배움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격차 김머신을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고요. 해서 만약 2년이 된다면 참 그것대로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